냄새난다며 쫓아낸 아버지, 숨겨진 유산은 복수였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고급 아파트 27층 유리로 된 발코니에 정은주는 와인잔을 들고 서 있었다. 부드러운 재즈 음악 맞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말끔히 정리된 화이트톤 주방. 모든 게 완벽했다. 단 하나만 빼고. 현관 너머 거실 바닥에 앉아있던 시아버지 민병구 회장은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 78세 전직 대기업 회장, 지금은 중증 치매 환자. 여보 또 싸셨어요? 정은주는 숨을 참으며 냄새나는 공기를 손으로 저었다. 순간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더욱 충격이었다. 나 지금 회사 가야지. 재무팀한테 결제 줘야 해. 오늘 은주 사줬던 집 담보로 돈 빼게끔 하라고. 뭐라고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정은주는 처음부터 시아버지를 미워한 건 아니었다. 민철과 결혼할 당시 그는 여전히 유명한 경영인이었고 카리스마와 부를 겸비한 남자였다. 그녀는 그 집안의 안정성을 믿고 결혼했다. 그들은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신혼 때부터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들어갔고 둘째 해에는 현재 사는 논현동 펜트하우스를 시아버지가 현금으로 사줬다는 말까지 들었다. 그러나 2년 전 민 회장은 뇌경색 이후 급격하게 기억과 판단력을 잃었다. 치매는 순식간에 진행되었고 어느 날부터 그는 거실 한복판에 대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아버님, 제발 말씀이라도 좀 하시고요. 이놈들 왜 내 방에 들어와? 나 이사 가야 해. 여긴 내 집 아니야. 정은주는 처음엔 정성껏 기저귀를 갈았다. 요양보호사도 붙였고 하루 3번 식사를 챙겼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게 시한부 봉사라고 믿었다. 어차피 몇 달 내 요양원에 모실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철은 의외로 가족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아버지를 집에서 돌보기를 원했다. 문제는 그것이 6개월, 1년 반 끝없이 길어졌다는 것이었다. 시아버지는 심각한 치매 환자가 되었다. 기억력은 바닥이었고 낮과 밤이 뒤바뀌었으며 심지어 새벽 3시에 주방. 바닥에 앉아 우리 회사 적금 어디 갔냐며 대성통곡하기도 했다. 그의 기저귀에서 흘러나오는 냄새는 강했다. 섬유 탈취제로 감춰지지 않았다. 아이들은 친구를 집에 데려오기를 거부했고 민철은 회사 일로 매일 늦게 들어왔다. 모든 짐은 그녀의 몫이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거실 바닥에 소변을 보고는 그것을 손으로 문지르기까지 했다. 정은주는 경악했고 처음으로 비명을 질렀다. 아버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은주야, 나 무서워. 나 회사 잘리고 집도 뺏겨 우리 아버지도 날 버렸어. 헛소리를 중얼대는 노인의 얼굴은 쭈글쭈글했고 눈동자는 미친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다. 정은주는 그 순간 무언가 안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후 민철이 퇴근하자 정은주는 수건으로 입을 닦으며 대화를 꺼냈다. 민철 씨, 이제 정말 한계야. 나도 사람인데 하루 종일 냄새 속에서 살 순 없어.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이미 이 대화는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그도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졌다는 걸. 은주야, 조금만 더 내가 주말마다 간병 도울게. 주말에만? 아니, 솔직히 말해봐. 아버님이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는 일이야? 78세 치매 환자한테 이게 맞아? 요양원에 가셔야지.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정은주는 정색했다. 아니, 돈 때문이면 벌써 보냈지. 나 지금 제정신 때문에 그래. 살다 변냄새 때문에 매일 토하는 아내가 어디 있어? 그 말에 민철은 말문이 막혔다.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요양병원을 검색했다. 가장 가까운 사립 전문 요양센터는 한 달에 350만 원. 정은주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돈 아버님 예금에서 나가게 해. 당신 통장에서 빠지면 안 돼. 내 명의로는 이미 아버지 자산이 거의 없어. 그럼 어떡해? 민철은 무겁게 말했다. 아버지가 말기 전에 재산을 대부분 정리하셨어.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몰라. 아마 장기 계좌나 유언장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 그 말을 들은 정은주의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계산을 했다. 정리했다는 건 어딘가 숨겨놨다는 뜻이겠지. 유언장? 그게 진짜 있다면 설마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그녀는 순간적으로 불안을 느꼈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래도 여기서 더는 못 계셔. 아버님도 원치 않으실 거야. 가끔 정신 돌아오실 때마다 집 아니라고 하시잖아. 그렇게 민 회장의 요양원 이송은 다음 날 아침으로 결정되었다. 이송 당일 민 회장은 아침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말했다. 이 집 냄새가 안 나. 좋은 냄새야. 근데 왜 이렇게 차갑지? 정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민 회장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문을 나섰고 요양병원 차에 실려 떠났다. 그날 밤 정은주는 샴페인을 땄다. 집안 가득 퍼진 레모냥 디퓨저 냄새 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소파에 누워 숨을 깊이 쉬었다. 그러나 그 숨결은 그 다음 날 아침 차디찬 현실로 바뀌게 된다. 정은주는 화이트톤 욕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지만 얼굴에는 분명한 만족감이 피어 있었다. 정말 집이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아. 요양보호사도 퇴근했고 기저귀 쓰레기 봉투도 없었다. 오늘은 집이 향기로웠다. 하지만 그 향기는 하룻밤밖에 가지 못했다. 다음 날 오전 9시 민철은 출근한 지 1시간 만에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보, 지금 뭐 하고 있어? 응? 이제 막 청소 좀 하려는 중인데 왜? 집에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지 마. 왜, 무슨 일 있어? 회사 계좌 전부 동결됐어.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던 부동산도 전부. 심지어 내 명의로 된 주식도 묶였고. 정은주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아니, 그게 왜? 세무서랑 경찰이 나왔어. 말도 안 돼. 아버지 서명이 들어간 문서 중 일부가 위조로 나왔대. 내가 제출한 회계 자료가 문제가 있대. 뭐? 당신이 뭘 잘못했단 말이야? 아버지가 준다고 했던 서류가 전부 증여 취소로 되어 있었어. 그 서명 진짜 아버지 서명이 아니었대. 정은주의 입술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속으로만 외쳤다. 설마 진짜로 그 서명, 치매 상태에서 한 거라 안 치는 거야? 정은주는 오랜만에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다. 향긋한 커피향이 주방을 채우고 고요한 재즈가 거실에 잔잔히 흘렀다. 요양보호사는 전날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났고 시아버지 민 회장은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지 하루가 지난 상태였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은주는 우아하게 가운을 여미며 커피잔을 들었다. 모든 게 정리되었다고 생각했다. 더는 이상한 밤중의 울음소리도 기저귀 냄새도 정신줄 놓은 소리도 없었다. 드디어 내 집이 돌아온 거야.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속눈썹을 빗었다. 그러다 전화가 울렸다. 민철 휴대폰. 응, 여보. 출근했어? 전화기 너머의 민철은 어딘가 급박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은주야,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이제 청소 좀 하려고. 왜? 제발 오늘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지 마. 뭐? 갑자기 왜 그래? 우리 회사에 지금 세무서 직원이랑 경찰이 들어왔어. 지금 우리 자산 전부 동결됐대. 그 말에 정은주는 잠시 숨을 멈췄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아버지 명의였던 계좌랑 부동산 전부 조사 중이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한테 증여받았다고 했던 계약서가 위조로 의심된대. 설마 그게 당신이 만든 거야? 아니지. 아버지가 치매 오기 전 그걸 정리해준다고 했었잖아. 분명히 그때 사인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조사 결과 그 서명은 법적으로 무효일 수도 있대. 정은주의 입술이 바짝 말라가기 시작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집도? 우리 이 집 아버지 명의였던 거 알지? 등기 아직 이전 못했잖아. 지금 이 아파트도 가압류 신청 들어갔대. 뭐라고? 심지어 내 개인 통장도 묶였어. 회사 계좌는 전부 폐쇄. 대출 라인도 전면 중단됐고 은주야, 우리 지금 거의 파산 직전이야. 정은주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무언가 벽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민철은 전화를 끊으며 단호히 말했다. 제발 혹시 누가 와도 절대 문 열지 마. 수색 영장 들고 올 수도 있어.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은주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 있었다. TV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창밖 햇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며칠 전까지 민 회장이 앉아 있었던 자리. 그가 손을 떨며 토스트를 받아먹던 자리. 기저귀를 가리던 바닥. 그 자리가 마치 고소한 냄새가 나는 듯 이상하게 생생하게 느껴졌다. 설마 그 사람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불안감이 밀려들었다. 아버지는 말기 치매라며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수많은 헛소리. 그러나 그중 몇 마디가 다시 떠올랐다. 은주한테 준다던 그 집 다시 가져가야 해. 서류가 잘못됐어. 그건 가짜야. 그땐 망상이라 치부했지만 혹시 아니었나? 정은주는 단박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곧장 시아버지 방으로 향했다. 정은주는 맨발로 복도를 걸었다. 발 뒤꿈치가 대리석에 닿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났다. 문득 시아버지가 이따금 반복하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방에 내 인생이 다 들어있지. 문은 내가 닫을 거야. 열면 안 돼. 냄새가 나. 그때는 단순한 망상이라 여겼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말이 암호처럼 들렸다. 문을 열자 묵은 먼지 냄새가 느껴졌다. 시아버지의 방은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도서관 같았다. 책장에는 두꺼운 경제학 서적이 줄지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필기도구와 메모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오늘도 출근해야 할 사람이 아침 일찍 나간 것처럼.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신문, 손때 묻은 수첩, 그리고 맨 아래 칸에는 작은 철제 상자가 놓여 있었다. 열쇠 구멍이 있는 무겁고 견고한 구조. 정은주는 숨을 고르고 철제 상자를 들어 올렸다. 열쇠는 어디에? 그 순간 책장 한켠에 양장 노트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민병구 마이너스 마지막 기록. 그녀는 천천히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날짜가 있었다. 2021년 6월 5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기억이 흐려진다. 잊기 전에 남겨야겠다. 은주가 내게 냄새 난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문득 내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어떻게 사라질지를 생각했다. 민철은 착한 아이지만 약하다. 은주는 똑똑하지만 차갑다. 나는 지금 모든 것을 가장 내 냄새를 견뎌주는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다. 정은주는 노트를 덮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민 회장이 단순히 치매만 앓던 노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느꼈다. 책상 서랍을 더 뒤지던 중 손가락 끝에 금속성 재질이 닿았다. 작은 열쇠 하나. 그녀는 철제 상자에 그 열쇠를 꽂았다. 덜컥. 상자가 열리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안에는 봉투 몇 장과 함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이걸 들을 사람은 내가 정말 믿은 사람이어야 한다. 정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것을 들었다. 봉투 하나에는 민철 앞으로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유원장 사본이라 적혀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유원장 봉투를 열었다. 그 속에서 나온 A 사용지는 단 3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내 남은 전 재산을 법적 수속을 거쳐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긴다.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집에만 머무를 권한이 있을 뿐 소유권은 없다. 내 진짜 친구, 내 냄새를 견뎌준 사람에게 이 모든 걸 넘긴다. 정은주는 어이가 없어 웃었다.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사람? 이게 무슨 유언장이야? 그녀는 테이프를 들고 급히 거실로 향했다. 아이들이 쓰던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찰칵. 드르륵 그리고 조용한 잡음. 잠시 후 테이프 안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반장님 듣고 계시죠? 내가 그렇게까지 냄새가 났었어요? 은주는 내 밥 냄새도 참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내 말 냄새까지 다 들어줬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은 가족보다 나와 같이 늙어간 사람이에요. 같이 무너져 본 사람이죠. 그 말에 정은주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민병구가 말한 반장님이란 요양원에서 그와 같은 병실을 쓰던 구노인, 즉 구반장이었다.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숨이 가빠졌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현관 밖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든 남자들이 서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둘과 정장을 입은 공무원 한 명이 신분증을 내밀었다.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부입니다. 민철 씨 거주지로 확인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정은주는 당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비켜섰다. 공무원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민 회장님이 생전에 보유하셨던 부동산과 법인명의 자산 일부가 불법 증여 및 명의신탁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새로 확인되어 민철 씨 명의의 재산권 주장은 보류됐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유언장이요? 유언장이 방금 저도 봤어요. 근데 그건...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유언장에 명시된 제3자가 이미 자산 이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실질 상속자는 다른 분입니다. 그게 누군데요? 공무원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다. 거기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실질 상속자 구만식만 82세, 요양병원 입원 중. 구만식? 정은주는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민 회장이 병원에서 자주 대화하던 구반장. 귀가 잘 안 들려 보청기를 껴야 했던, 소리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바로 그 노인. 정은주의 뇌리를 스친 건 시아버지가 테이프에서 남긴 말이었다. 내 냄새를 가장 오래 참아준 사람 반장님. 당신은 내 모든 걸 들어줬지. 압수수색은 빠르게 진행됐다. 거실의 노트북, 민철의 작업용 데스크탑, 심지어 침실에 놓인 캐비닛까지 전부 열어보았다. 정은주는 멍한 상태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리고 몇 분 뒤 복도로 통화하러 나갔던 검사가 다시 돌아왔다. 정은주 씨, 추가적으로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네. 민 회장님께서 생전에 이중 유언장을 남기셨던 사실이 오늘 오전 확인됐습니다. 하나는 사적 보관 문서고 다른 하나는 공증을 거친 정식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정은주는 재빨리 되물었다. 공증된 건 뭐예요? 그건 저희한테도? 검사는 고개를 저었다. 공증된 유언장에는 유일한 상속자로 구만식 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은주 씨, 민철 씨는 상속 배제 대상자로 판단됩니다. 그게 왜요? 검사는 문서 한 장을 내밀었다.
거기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정은주는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나를 가장 외롭게 만든 사람이었다. 내 눈물이 떨어질 때 그녀는 디퓨저를 뿌렸다. 나는 내 고통의 냄새를 외면한 이들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다. 정은주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검사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참고로 구만식 씨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민 회장의 사망 사실도 인지 못하고 계십니다. 치매 증세가 심각한 상태고 법적 대리인을 통해 자산은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 할아버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정확히는 그분의 보호인이 상속권을 대리 집행하게 될 겁니다. 정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5년 동안 민 회장의 대소변을 치우며 그 냄새를 혐오했고 그 인간을 짐짝처럼 여겼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가장 가깝게 읽은 사람은 말조차 제대로 못하던 구반장이었다. 그날 밤 민철은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정은주는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도 없이 테이프를 다시 재생했다. 그 속에서 민 회장의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다. 사람은 냄새로 기억된다. 좋았던 기억은 향수로, 나빴던 기억은 썩은 내로 남지. 난 내 냄새를 끝까지 감싸준 사람이 누군지 잊지 않을 거야.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오직 싸늘한 냉기만이 거실을 감쌌다. 며칠 뒤 정은주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 박정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유산 상속을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치매 상태였잖아요.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죠? 박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그 부분을 의심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법적 판단 능력을 놓고 법정 공방은 꽤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언장 복사본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을 이었다. 이 유언장은 민 회장이 치매 판정을 받기 이전 날짜에 작성됐고 공증 시 전문의의 진단서까지 첨부됐습니다. 당시엔 아직 경증 판정이었습니다. 정은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진짜 아무것도 못 돌려요? 박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속 무효 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승소 확률은 낮고 2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산은 전부 동결되고요.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 순간 변호사는 추가로 한 가지를 물었다. 혹시 민 회장님이 생전에 정은주 씨에게 금전적으로 따로 증여한 재산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럼 더 불리합니다. 유언장 외에는 어떤 재산권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정은주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모든 게 자신을 배제하기 위한 설계처럼 느껴졌다.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던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민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 안에는 등기 이전 거부 통지서, 계좌 압류 고지서, 그리고 마지막 한 장. 자진 퇴거 요청서. 우리 이제 이 집에서도 나가야 한대. 민철이 입을 열었다. 왜? 구만식 씨 측 보호인이 민 회장 유언장에 따라 상속인 자격으로 부동산 회수를 시작했대. 법적으로 집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정은주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그 집에서 아버님 똥 기저귀 갈았던 게 나야. 밥 먹여드리고 밤에 안 자고 지켰던 게 나라고. 근데 그 집 주인이 구반장이라고. 민철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정은주는 절규하듯 소리쳤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뭘. 냄새가 나서 그랬던 거야. 아버님이 사람을 미치게 하니까. 민철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고개를 묻었다. 그날 이후
그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다. 정은주는 매일 새벽 한강변을 걷기 시작했다.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뉴스 기사 하나를 보게 된다. 민병구 회장 유산 전액 요양병원 등록 노인의 기부 실질 상속자는 치매 노인 구만식 씨. 가족 상속 배제 가장 나를 견뎌준 사람에게 준 유산. 유언장 내용 일부 공개돼 화제 나의 고통을 냄새라 부른 자에겐 줄 것이 없다. 정은주는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모든 세상이 자신을 조롱하는 듯 했다. 그로부터 3달 후, 정은주는 고시원 침대에 앉아 있었다. 머리를 질끈 묶고 노트북을 켜 자격증 강의를 틀었다. 그녀가 살던 논현동 아파트는 이미 구만식 씨의 법적 대리인이 정식 인계받아 팔았고 수익금은 요양원 발전 기금으로 기부됐다. 민철은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서로 말도 섞지 않은 채 다른 방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녀는 벽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다. 민 회장의 냄새, 그 기저귀, 울부짖던 새벽, 식은 죽, 텅 빈 눈동자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꿈처럼 느껴졌다. 한편 요양병원의 한 병실. 구만식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베개 옆에 놓인 작은 오디오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찰칵. 반장님, 내가 이걸 들을 때쯤이면 당신도 날 잊었을지 모르죠. 그래도 난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줬던 그날들 덕분에 마지막까지 사람으로 살았어요.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버려졌지만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은 가치 있었어요. 이제 당신 곁에 오래 머물게 해주세요. 나는 당신에게 내 전부를 맡깁니다. 그 말을 끝으로 테이프는 멈췄고 구만식 씨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웃었다. 바로 그 순간 창밖에 바람이 불었다. 병실 창을 타고 들어온 늦가을 냄새 속에 민병구 회장의 오래된 향수 향이 스며 있었다. 창문 밖에서 가을비가 조용히 내렸다. 고시원의 좁은 방 안 정은주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바닥에 웅크려 있었다. 형광등 불빛 하나, 삐걱거리는 침대 하나. 그리고 귓가에 들리는 건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벽 한쪽에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박스가 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민 회장의 마지막 사진이 있다. 기저귀를 찬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노인의 얼굴. 그 모습이 이제는 밤마다 그녀를 찾아왔다. 아버님, 죄송해요. 정은주는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하지만 이미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손에선 오래된 디퓨저 향이 희미하게 났다. 그 향이 참았던 기억을 자극했다. 그가 소리 없이 흐느끼던 밤, 그가 이유 없이 쓰레기통을 뒤지던 아침, 그가 떨리는 손으로 토스트를 받아먹던 점심. 그 모든 시간 동안 정은주는 냄새난다는 말로 그를 밀어냈고 치매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그의 모든 외침을 무시했다. 이제 와서야 그녀는 알았다. 그가 그렇게 울던 건 단순한 병이 아니라 버려졌다는 슬픔이었다는 걸. 그 순간 어디선가 싸늘한 기운이 등을 타고 흘렀다. 정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작은 창문 너머 그림자처럼 희미한 형체 하나가 우산도 없이 빗속에 서 있었다. 흰색 셔츠, 구겨진 바지, 그리고 젖은 회색 머리카락. 거기엔 분명히 그가 있었다. 민병구. 멀리서, 아주 멀리서. 그는 말없이 정은주를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노여움도 슬픔도 연민도 아닌. 그저 보고 있었다. 정은주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뒷걸음질 쳤다. 눈을 감아도 그 시선이 사라지지 않았다.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부터가 죄책감의 환영인지조차 구분이 안 되었다.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아버님, 전 정말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아픈 일이었는지. 저는 그냥 살아내는데 급급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변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닿지 않는다.
그리고 민 회장의 형체는 다시 한번 그녀를 조용히 바라본 후 천천히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건 빗소리, 그리고 미처 닦지 못한 눈물 한 줄기뿐이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